경화 선생께서 말씀하신 심우송은 이제 우리 후학들에게 연불 열심히 하거나 뭐 참선 열심히 하나 뭐 참선을 연불에다가 그냥 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하더라도 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소의 행방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불을 한다면 우리 뭔 연불을 할 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참 명제가 많죠. 진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그냥 한다 하지만 그냥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불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모르고 갈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효과는 있죠.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내가 옷가게 점원으로 가서 일을 할 때 점원은 월급을 받잖아요. 일이 바쁘다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지는 않아요. 또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맨날 뭐 낮잠이나 앉아서 끄덕끄덕 졸고 있어 하더라도 때가 되면 봉급을 받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 하고 있으면 연불의 효험은 다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종업원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주인이 보너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연불도 그런 거죠. 소를 찾았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소를 찾았어. 소의 행복을 찾았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성불이 있다는데 자성불이 신체 중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사실 저는 그런 쪽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사실 이 우리가 말하는 인당 요 가운데 부처님께서 여기 보석으로 이렇게 박아 놓으셨잖아요. 불상에 보면 거기가 바로 부처님이 거주한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썹 아래는 예토라고 하고 눈썹 위가 정토라고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썹 아래로는 전부 감각기관이에요. 배설기관입니다. 근데 눈썹 위로는 그렇지 않죠. 하늘과 연결된 곳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소를 찾았으면 소를 항상 마음속에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불을 해야 된다 하면 연불을 항상 마음속에다 잊지 말고 비둘기 마음에 콩밭에가 있듯이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죠. 또 앉아있을 때는 소를 호흡에 둡니다. 그래야만 잊지 않겠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소를 두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 연불을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앉아있을 때는 소를 호흡에다 두고 들숨과 날숨에다가 그 연불을 마음을 두고 걸을 때마다 소를 발에다 두고 걸으라는 얘기. 그 연불을 계속 거기다 박자 맞춰가지고 연불하라는 얘기죠. 오른발 왼발 하면서 소를 지키라고 그랬었어요. 발을 보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소를 지켜보라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연불하라는 이런 뜻이죠. 여기 소라고 하는 게 연불이니까 소를 귀에만 있으면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불하다 보면 조금만 귀에만 있으면 마음이 딴 데로 가버려요. 잡념이 생겨나. 달아나면 즉시 달아남을 알아차립니다. 소가 달아났구나. 소가 생각에 가 있으면 생각을 지켜봅니다. 잡념에 가 있으면 이제 소가 잡념 속에 들어가 버려서 연불이 잡념 속으로 싹 사라져 버렸을 때 잡념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고 다시 소를 호흡이나 발에다 두면서 세수할 때는 세수하는 행위에다가 소를 둔다는 얘기죠. 연불을 한다는 얘기죠. 연불을 잊지 않고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화 선생께서는 참선을 그렇게 화두를 이렇게 하는 걸로 표현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연불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연불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에 소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는 행위에다가 연불을 마음을 두고 잠들기 전에는 호흡에 소를 둡니다. 잠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죠. 잠들기 전에 어떻게 잠속으로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여행 가야 되는 매일 늦게 일어나면서도 수학여행을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밥을 먹고 5시까지 학교로 가야 돼.
그러면 4시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렇게 앵커링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호흡에다가 연부를 탁 마음을 두면서 잠을 자게 되면 손은 강한 자극을 주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달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여행 간다는 게 너무나 큰 강한 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늦게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극을 항상 나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자극이 사라질 때까지 그 대상을 가만히 또 지켜봅니다. 항상 소가 어디 있는지 소의 행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면 안 되겠죠. 항상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그렇게 마음이 늘 거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첫사랑할 때 연인을 생각할 때처럼 한시도 생각이 안 떠오르면 안 되게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엄청난 어깨에다가 엄청난 걸 짊어지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거기다 갖다 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경화선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마음을 늘 거기다 두라는 것이, 화두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목고를 한다 하면 계속 그걸 이목고를 마음에다 두고 걸으면 발에다 두고 걷는 것에다 두고 가만히 있으면 호흡에다 두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속에 빠져들어가면 숨 쉬면서 이목고 내쉬면서 이목고 하면서 이렇게 잠에 들어가라는 얘기고, 연불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이아불타불 하면서 호흡에다 두고 그대로 잠이 들면 밤새도록 그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록 나는 잠들었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항상 소가 어디 있는지 소의 행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늘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말은 참 쉽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은 쉽지만 실제 이렇게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내가 극락왕생을 살아생전에도 극락의 맛을 보고 행복하게 살면서 죽으면 아주 높은 그 극락왕생 중에서도 상품산생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첫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첫술에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최소한 소 등 위에서 떨어져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소를 붙드는 것처럼 연불을 계속 잊지 않고 늘 연불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용맹정진입니다. 연불자의 용맹정진은 여기에 있는 거지, 큰 소리로 큰 소리 고성으로 연불한다고 연불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경화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